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장 들어서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더 극심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1.3%가량 빨간불을 켜내는 반면에 코스닥이 왜 이렇게 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체감상 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증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번 주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 또 받아갈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월요일부터 참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엔 좀 나쁘진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들어서 이 주포들도 그렇고 수급 주체들도 그렇고 쉬러 갔나 이 시장에 좀 물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코스닥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과대낙폭이 좀 과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상 굉장히 많이 휘둘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떤 이 특정 테마 안에서의 매물 출하들이 사실상 지금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시황은 조금 이따 다시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장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가 나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코스닥이 지금 2.2%가량 2시 이후에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오히려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함께하는 대표님과 이 시장 속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에 이 원탑 종목이 정말 힘이 센 것 같거든요. 사실 1월 시장 내내 좀 부진했고 시장에 올라와줘도 찔끔밖에 올라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들의 이런 종목들이 참 선전해줬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도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은 또 4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셔야지만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주식라방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화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인증 완료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유독 좀 낙폭이 깊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AI 쪽의 낙폭도 깊고요. 또 HLB 등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오후장 들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먼저 말씀했나요? 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려드리자면 오늘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변동성이 시장에 좀 요동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실적 이후로부터 2차 전지 변동성이 또
또 이 시장이 장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 시장에 이렇게 낙폭을 좀 보이는 와중에도 2차 전지는 다소 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는 1.4%대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2.2%대 상승 이 하락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듯 사실 지금의 시장의 하락 원인은 AI예요.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과하게 많이 올라왔던 것들도 역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도 한다면 뭐 한글과 컴퓨터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 플리토 같은 AI 관련주들이 있었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매물 출회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파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특히나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죽어있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2.2%대 하락 중인데 원래 한 이 정도의 하락수 지수면 상승하는 종목이 사실 거의 많진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소 한 3, 400 종목 정도의 이 상승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테마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뭐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나 반도체가 오전에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AI 관련주들의 매물 출회로부터 시작돼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주들이 일부 상승했던 거를 반납하는 그런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조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내 포트에 AI가 좀 집중되어 갖고 있다 한다면 오늘 시장에 조금 더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계좌에 한 가지의 테마만 담을 게 아니라 이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하락과 상승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테마가 있고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테마가 있듯이 우리가 사실 올라갔던 테마들은 잠깐 돌려놓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오늘 AI 테마를 무리하게 좀 담아놓은 것이 있었다 하신다면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하나의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하락한다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등이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에서는 당연한 것이 상승에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만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승과 반등 조정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특히나 내가 가진 AI 종목들이 조금 오늘 많이 눌리는 것 같은데 걱정되시잖아요. 이렇게 혼자 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되고 내가 AI 테마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잠깐만 좀 같이 볼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지금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이 대형주들이 사실 오늘 견조한 흐름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은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시장 좀 다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뭐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많이 눌려있던 국내 시장에서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좀 아쉬운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차트상으로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상한가, 이 하한가 종목들 위주로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뭐 4x4나 HB솔루션, 드림인사이트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플리트 등 이스트소프트도 여기 껴 있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상위 하락 종목들이 지금 AI에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HLB가 또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그렇죠. HLB도 역시나 이때 당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틈타서 이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흐름의 이 투심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받쳐주겠지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지속했던 종목들은 매물이 계속 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또 이럴 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섹터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AI주들 오늘장에서는 좀 과대 낙폭이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오늘은 새로운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AI주들, 반도체주들 잘 갔다라고 해서 나도 따라 들어갔다가 오늘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사실 손절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우리 대표님들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미 잘 갔던 오늘 빠지는 애들 빠지기 전에 모조리 공략을 해서 저런 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세 차례 넘쳐서 분할 매도 느낌으로 공략을 하셨는데 총 수익률이 거진 100%가 넘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80% 넘는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주도하는 섹터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의 수익률은 저런 식으로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장에서 과대 낙폭된 AI 종목들 어떤 식으로 주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식라방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인사 혹은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인사까지 이 톡방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인사와 함께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수익률표를 보니까 그동안 좀 잘 갔었던 종목들 오늘장에서 크게 밀리지만 그동안 잘 갔었던 종목들을 모조리 공략하셨습니다. 네. 특히나 플리토, 폴라리스 오피스 등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대표님들은 이미 수익을 내셨어요. 또 저희 방송이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노란톡방에서 우리 용팔씨님께서 폴라리스 반등을 하겠죠? 라고 또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 종목으로 많이 수익을 내셨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자, 시장이 한 방향성으로만 가지 않아요. 그쵸?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지만 자, 폴라리스 오피스의 차트를 직접 같이 잠깐 볼까요?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띄워놨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시장 상황 어땠어요? 지수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박스에 갇혀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 이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노란톡방에서 많이 공략들을 했었지만 역시나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하락하는 부분에 대비해서 거래량을 좀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하락을 주도할 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15% 빠졌는데 거래량은 750만 주. 거래 대금으로만 따지면 약 500억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이날 보시면 오히려 19%, 20% 가까이 올렸는데 이날 거래 대금 3천억 넘게 터졌습니다. 그만큼 수급을 많이 들여 마시면서 올라갔지만 막상 내려올 때는 내가 가진 수급을 조금밖에 덜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수급 주체의 위치에 있다면 말 그대로 다시 주가가 올라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이런 시장에서 사실상 겁먹고 투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바보가 되는 거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다시 반등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검색기에 대해서도 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비비빅 네. 만들었잖아요. 또 이 주식 라방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네. 또 비비빅 검색식인데 이 비비빅 검색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검색기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제일 언제 많이 살까요? 자, 하락할 때? 아닙니다. 상승할 때 사죠. 상승을 시작하면 사요. 그것도 상승을 시작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상승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더 오를까 싶어서 사죠. 자,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자, 상승이 끝났네, 조정이 나오네, 자,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오늘 같은 시장이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 들어왔으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담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테마를 어떻게 담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속 반복되지만 그 순환매가 도는 테마는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인 테마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뭐 이런 기술주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최근에 또 AI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손실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또 들어갔냐? 우리는 또 이럴 때 이제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봤잖아요. 자, 근데 오늘 또 AI 관련주를 갖고 있어서 좀 무섭다. 많이 떨어지니까 무서운데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늘 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원리를 우리가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BBB 검색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볼 수 있어요. 이 검색식은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선물 중에 하나지만 BBB 검색식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주식의 패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패턴 많이 들어보세요. N자 패턴. N자 패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상승이 나오고 눌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N자 패턴을 이제 BBB 검색식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종목들을 찾아주는 건데 자, 이런 게 어떤 거냐? 자, 딱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왔는데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수반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의 의미는 어떤 게 있죠? 시장의 인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신뢰도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 많이 동반될수록 이 장대 양봉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장대 양봉에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대 양봉에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 장대 양봉에서 절반 이상의 조정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원래 장대 양봉 나오면 다음날 사죠. 또 올라갈까봐. 네. 아닙니다. 장대 양봉의 절반으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시장 원리를 따져보자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그랬죠. 상승이 나왔으면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다음에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하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락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그냥 하락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한두 거래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좀 바닥이 탄탄하네, 지하실은 없겠네,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N자 패턴 특성상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장대 양봉에 혹은 이 윗꼬리를 단 긴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또 수익을 갖다 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어떤 것들을 또 공략을 했냐? 자,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를 공략을 합니다. 자, AI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자, 수익률 이미지표를 보시면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뭐 로보티즈나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메타버스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언제 공략을 하냐면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에 공략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 1월 달에 우리가 수익 본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 다소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의 시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쉬운 시장이 바로 1월 달 시장이었습니다. 왜냐면 한정적인 테마가 돌고 돌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수익을 봤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대략 300%가 합산 수익률이 넘어가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또 공략도 했었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1월달 시장 너무도 힘들었다. 나만 수익 못 본 것 같고 여기저기서 수익 많이들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오늘 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오늘 같은 날은 또 뭘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 좀 탈출 구간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사실 신규 종목의 진입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여기에 디테일한 설명 또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란톡방에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저를 찍으시고 자, 핸드폰 카메라로 착각 저를 찍으신 다음에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내주셔야죠. 톡방에, 톡방에다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네, 또 네. 원활하게 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사진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지금 코스닥이 더 떨어졌네요. 2.4%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빠지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알고 계신 정보들 다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귀여운 검색기인 BBB까지 드린다라고 했죠. 이 검색기가 최근 시장,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관심받았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과대낙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이 검색기가 오히려 더 시장 속에서 빛을 발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이 귀여운 검색기까지 받아보고 싶다. 시장에서 하락하는 이 종목들 어떤 식으로 주워가야 될지 한번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 인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이 TV 화면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일단 제일 중요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첫 번째로 IMT vs 레이저셀 이렇게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HBM 관련주 반도체 쪽이에요. IMT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는데 레이저셀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저는 레이저셀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인데요? 사실 이 레이저셀은 제가 아까부터 좀 계속 아침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제가 반도체가 최근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약한 종목들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테마 안에서 좀 종목들을 본다면은 저는 레이저셀을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이미 레이저셀을 공략을 해서 2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나중에 또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내일 또 이 시간 내일은 제가 안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레이저셀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또 리뷰를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IMT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개의 차트를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 레이저셀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이유가 바닥을 너무나도 이쁘게 잡아놨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바닥 구간을 잘 이쁘게 다져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이 종목이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구간에서 하락세가 좀 지속됐었지만 이때 당시에 매집 흐름이 너무나도 이쁜 데다가 이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점이 2차 전지의 하락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 10,000원대 부근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에서 우리가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 지금 물론 신규 진입자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전고점 부근 16,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16,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입하시면 안 돼요. 아까랑 또 제가 또 열심히 교육해드렸잖아요. 상승하고 상승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조정할 때 잡자. 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 진입하시면 되시고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분할 매도로 챙길 건데 자, 레이저셀 아무튼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레이저셀을 픽하신 이유는 수요일날 방송을 위한 빌드업이었네요. 네? 수요일날 방송에서 그렇죠. 수익을 자랑하기 위한 이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어찌됐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는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이런 수익들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IM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셀은 상장되고 그나마 조금 시간이 경과됐지만 IMT는 이제 막 4개월 차 햇병아리예요. 굉장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IMT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이 횡보하던 흐름이 좀 장기간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놨던 게 바로 최근의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오늘의 시장이 좀 받쳐주면서 수급이 들어갔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20,000원대가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는 한 28,000원대까지의 상승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자랑을 하시려고 레이저셀을 픽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눈여겨봤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나는 20% 넘게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라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후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눌렸으며 그 눌릴 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저와 빅스 대표님이 같이 나오고 있는 사진 혹은 제가 나오고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인증해 주시는데 이 인증을 보내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내보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도 그렇고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신 후에 꼭 인증 사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선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저는 두 개 다 좋지만 네. 앞으로 조금 더 아무래도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네. 또 셀트리온 제약이 있지 않을까. 오. 원래 또 이 대장주, 제약주의 대장주라고 좀 불릴 만한 셀트리온 제약을 좀 택해드리고 싶은데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또 상한가도 간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합병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주가 가치를 좀 위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또 여기에 덧붙여진 이슈가 있죠. 미국 증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최근에 상한가 이후로부터 눌림목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특정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비빅 구간에 들어간 건데 차트를 같이 좀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우리 한번 볼 건데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지금도 공략을 하려고 노란톡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같이 보자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죠? 네. 상승이 나왔다가 많이 눌렸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보지만 사실 그런 같은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의 수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알아서 우리가 이 수급 주체들이 이미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가 사면 올라가지 않지만 내가 사면 내려가는 그런 마법이 또 여기서 또 펼쳐지게 마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에는 지금 재료가 나쁘지 않아요. 합병으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보시면 상승 이후로부터 10만 원대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저점 이후로부터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상승이 나오면서 저점이 지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저는 10만 원 구간대에서 이 지지 구간이 튼튼하게 잡히고 오히려 반등까지 13만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질문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CXL님께서 셀트리온 제약 11만 원에 있어요. 조금 더 매수할 의향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지켜보다가 매수할까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13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자,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10만 원까지는 가요. 언젠가 가겠죠. 네. 근데 종목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 바로 가면 좋지만 그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 만약에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은 우리가 완전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기술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스토리상으로는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턱대고 여기서 지금 그럼 올라갈 것 같아? 비중 10% 막 20%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자,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또 누구 찾을 거예요? 빅스 또 사기꾼이라고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담았는데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수익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로 목표가까지 끌고 나가는 거고 만약에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추가로 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로 이런 말씀으로 더 많이 사시면은 또 나중에 빅스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분할 매수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말씀도 있으시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가장 핫한 종목 HLB 아닙니까? 네. 또 HLB를 잠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또 봐. HLB 계열사 전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던데라고 우리 양봉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HLB가 지금 관련 기업 그 주가 상장되어 있는 게 네. 7개에서 8개 정도 돼요. 아, 너무나도 많은데 HLB는 사실 최근에 바닥을 다진 이후로부터 5만 원대까지 급상승한 것도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HLB가 간암 치료제가 이 미국 FDA에서 승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된 것 작용이 됐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 만약에 이때 당시에 들고 있다가 조정이 4만 원대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또 그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아마 HLB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나? 혹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목도 다 파동이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자, 이 종목도 저는 근데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대도 다소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어디예요? 자,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지금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들어왔던 이 수급보다 더 큰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물론 여기서 매물대가 많이 두텁지가 않다면은 조금 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차트 해석법에서는 그 이상의 상승을 위해서는 그만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현재 주가 위치는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들고 있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노리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씩 끌고 나가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 가운데서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는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을 픽하셨습니다. 재료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미국 증시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도 좋을 만한데 역시나 몰빵이 아닌 우리가 분할 매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 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1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혹은 인사까지 남겨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증이 완료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신 후에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날이 아닐까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매일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죠.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의 모멘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은 참 여러 가지 테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또 일정을 살펴보자면 의료기기 관련주를 먼저 볼게요. 아라비엘스 개최 이게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특정 이슈가 좀 나오게 된다면 오늘 같은 사실 하락장에서 의료기기가 한번 좀 부각될 만한 그런 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너무나도 투심이 죽어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화요일 날 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AI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이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우려감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AI 자체 이 업종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평범한 좀 우리가 예상치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서만 나오게 된다면 사실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게 된다. 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의 AI 관련주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좀 차익 실현을 내뱉게 되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눌러앉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된다면 우리가 오늘 AI 관련주를 담았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또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AI 관련주 오늘 만약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 많이 나온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예를 들자면 폴라리스 오피스, 뭐 아까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죠. 오히려 반대로 하락 나온 종목들을 유심하게 잘 체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인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벌써 S24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이 S 시리즈가 벌써 24까지 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번에 S24가 출시됐지만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이라고 합니다. AI 폰 S24가 출시가 되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포함한 스마트폰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다.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실 이번 주는 메타버스가 좀 자리를 잡지 않아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작 하락하는 속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소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이폰이죠. 아이폰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애플의 실적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자, 애플 비전 프로라는 이제 메타버스 기기인데 이게 또 애플에서 얼마나 매출의 비중을 차지할지 여기에 따른 실적도 또 얼마나 달라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가 만약에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온다 한다면은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한 번씩 체크를 또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전 프로. 이거는 지금 제가 3주 전부터 매주 가까이 비전 프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주 빠지지 않고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전 프로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사전 예약 판매 수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꾸준하게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일정을 살펴봤는데 딱 대표적인 2가지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24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온디바이스 AI랑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자, 삼성 S24에 중국판 챗 GPT를 싣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추격 성공할까라는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고 있고요. 자, 아까 AI 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AI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13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을 가능한 놀라운 기능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놀라울지 저도 좀 궁금한데 나중에 출시가 되면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삼성전자가 31일 글로벌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 갤럭시 S 시리즈 출하량 및 전망 이미지표가 있어요. 보시면 2016년도에는 4,900만 대 최고 달성치를 이유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락세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세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드디어 자,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마지막 24년도까지는 현재 3,600만 대를 전망치로 잡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미 4천만 대를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하면 2016년도에 세웠던 이 기록을 좀 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AI 관련주들도 역시나 호재성 이슈겠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대한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더 그만큼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관련주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표까지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힌트입니다. 힌트. 자, 뉴프 땡땡, MP 땡땡, AL 땡입니다. 자, 세 가지 종목이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여기에 뒤에 있는 XX 자 마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AI 폰 관련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이제 또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장이 하락한다.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네. 메타버스 얘기를 하니까 메타빅스라고 또 댓글. 메타빅스라고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았죠. 뭐 메타빅스나 뭐 찍스나 별명이 많아요.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자, 두 번째 애플 비전 프로. 이거는 지금 가장 메타버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기인데 이 애플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죠. 바로 왼쪽에 있는 고글 같은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고글을 써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데 이 사전 주문 3일 동안 최대 18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판매 초반 굉장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비전 프로가 애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 만약에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실적에 따른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전 프로 기대감의 애플 자, 드디어 시총 1위를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관련주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 가지 종목 정도를 볼 건데 오늘 장 초반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에요. 자, 한빛 땡땡땡.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관심 있던 종목인데 놓쳤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이후로부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 나중에 기회가 오면 또 한번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또 같이 공략을 했었던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 종목이죠. 자이언트 땡땡.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 종목 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스코땡. 이건 이제 또 메타버스의 대장주급으로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다들 한 번씩 움직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이번 주 주요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AI 폰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면서 관련주들까지 이런 식으로 땡땡 땡땡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 것도 같다가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종목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수익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봐야지 우리 대표님과 함께 수익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메타빅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참 무섭게 수익을 내셨죠. 특히나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했는데 찍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종목 때문입니다. 찍스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또 수익도 잘 내시기 때문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등등 이런 식으로 상한가 말아 올렸었던 종목들을 좀 많이 찍으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장에서 우리가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장 들어서 2시 이후에 코스닥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주워갈 수 있는 종목 알고 싶다. 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재료는 좋지만 가격은 싼 그런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방송 시간은 약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 종목들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0분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바로 원탑 종목 때문입니다. 오늘장에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메타빅스의 네. 이름에 걸맞게. 맞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애플에서 이 비전 프로를 만들어내면서 사실 다른 메타버스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도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기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저기서 뭐 기기를 만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기를 만들어도 활용을 할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 프로가 뜨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메타버스 관련주 직접적으로 기기에 대한 생산 업체들보다 직접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을 또 갖고 왔어요. 자, AI 기반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 전문 업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내 유일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유일하게라는 타이틀은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무시를 못하는 타이틀입니다. 유일하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하나씩은 꼭 등록해 놓으세요. 자, 디즈니나 넷플릭스, TPN의 보안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한 VFX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VFX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핵심인 실가면 컨텐츠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컨텐츠 기업 들고 왔다 그랬죠. 자, 실가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차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 VFX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영상 효과예요. 영상 효과인데 이만큼 이 VFX 기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만큼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5월 출시를 목표로 풀 3D B2C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프로젝트 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기업은 컨텐츠도 만들고 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버스 전문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재료를 우리가 살펴봤으니 차트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의 차트인데 저점을 두고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뭘 받아서 올라가고 있죠? 자, 20일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주식라방 시간을 잘 듣고 계신다면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21선은 세력선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라고 제가 자주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 자, 이때마다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언제 올라가요, 여러분? 21선에 부딪힐 때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21선에 내려올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21선에 부딪히면서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한 차례 더 강하게 올라갈 법했습니다. 오늘도 갭상승을 조금 시켜주면서 치고 올라갈 법했으나 오늘 시장에 따라서 조금 하락세가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도 오늘도 만약에 21평선에 다시 부딪히게 된다면 그만큼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무리하게 쫓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 내려오는 종목들을 잡아야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률 막 20% 30% 어떻게 봅니까?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한다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사진 인증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방송 종료되면은 사진 인증 안 된 분들 전부 다 내보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를 찍으시고 자, 화면에 저를 찍으시고 노란톡방에 바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해 힌트가 살짝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우리 메타빅스 대표님답게 오늘장의 원탑 종목 또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가 좀 더 기회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 언제 공략할지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언제 공략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원탑 종목으로 분명히 수익 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 또다시 튀어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